나머지 연령대는 60이 60세 넘어지는 이상이신 분들. 근데 이 60세라는 나이가 굉장히 지금 애매해갖고 옛날엔 60세면 환갑도 있고 나이가 좀 있다라는 인식인데 지금 60은 정말 청년 같거든요. 아, 그래요? 60이 예 진짜로 그래요. 특별히 이제 나이가 더 들어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지금 60은 거의 예전에 한 10년, 20년 전에 50이라고 해도 거의 무방하게 활동적이시고 돈도 버시고 하기 때문에 60이 뭐 은퇴를 한다거나 은퇴를 생각한다거나 하기도 어떻게 보면 애매할 수도 있겠다. 지금 같은 때는. 왜냐하면 100년을 만약에 좀 그래도 산다고 설정을 한다 그러면 60은 아직까지 활동이 있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은 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60을 뭐 이렇게 청년의 연장이라고 본다라고도 하는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 일단 6070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6070이라고 했을 때 이때 꼭 짚어봐 보셔야 될 것이 연금, 어누이티는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 돈을 왕성하게 벌으신 분이라고 하면 돈을 넣으면서 하는 거, 넣으면서 커지는 거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돈이 지금 사실은 유사일에 CD나 이렇게 이제 가만히 이렇게 모셔놓은 돈, 파킹해 놓은 돈, 스탠바이 하고 있는 돈이 가장 많은 게 액수가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이드 머니라고 보통 사이드 머니에 가장 많은 금액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좀 아깝잖아요. 왜냐면 돈이 거기서 그렇게 많이 불어나는 건 아니죠. 이자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 자체가 워낙 높다 보니까 요새는 이제 그걸로 해지가 좀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랬을 경우에 어누이티는 굉장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생각을 안 해보시고 시간이 지나가기엔 너무 손실이 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롱텀 케어. 근데 한국에서는 이거를 장기 간호보험이라고 하는데 더 중요하게는 한국에서는 이거를 치매보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하면 네네. 혼자서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네네. 혼자서. 그러니까 치매보험이라고 하지만 치매라는 단어가 상당히 사람들을 경각시키는 어떤 그러한 사회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치매만이 아니죠. 예를 들면 우리가 당뇨를 알았을 때 그 실명이 되는 부분, 그 당뇨 때문에 오는 실명도 사실은 혼자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의 이런 롱텀 케어 이벤트가 발생했다고 하는 개념은 그 일상에서 6가지를 하는, 이거는 이제 뭐 어떤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렇게 규정이 된 6가지는 뭐예요? 밥 먹고,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화장실 가고, 또 거동하고 부엌에서 안방으로 마스터 베드룸에서 뭐 저쪽으로 하는 거. 그다음에 심하게는 화장실을 혼자 못 가니까 이제 대소변을 못 가리시는 분의 경우. 그 6가지 중에 2가지를 못 한다? 롱텀 케어 이벤트가 발생했다. 그러니 그런 보험이 있으면 그런 보험 혜택을 받게 되시는 거거든요. 네네. 지금 미국에서의 통계는 65세 이상 된 분이 10명 중 7명은 롱텀 케어의 어떤 그 혜택을 받아야만 한다. 짧게든 길게든. 그럼 여기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미국에서 여성분들, 여자들 경우에는 롱텀 케어를 받는 기간이 평균 몇 년일까요? 그 중요하잖아요. 여성분들, 뭐, 잘 모르겠지만 한 3, 4년? 비슷해요. 지금 3.7년으로 나와 있는데 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나니까 4년 정도를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네. 남성분들은 더 짧으려나? 아니면 더 위험해서? 한 5, 6년? 남성분 더 짧아요. 2, 3년? 한 2.2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2년 반 정도 보는 게 조금 더 맞을 텐데 그 이유는 여성들도 오래 살잖아. 한 7, 8년 더 오래 사는 걸로 되어 있어서 리스크도 그만큼 줄어들지만 또 요양을 받는 기간도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평균이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뭔가 플랜을 할 때 이걸로 몇 년 정도 받는 거를 플랜하는 것도 그걸 좀 감안하면 조금 더 기준이 좀 세워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장기 간호보험이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뭐가 있냐 하면 리빙 트러스트라는 것이 있어요. 물론 그게 나이가 들어야지 꼭 하는 거는 물론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 돌아가실지를 어떻게 알아요. 네. 오는 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다고 그러더라고. 리빙 트러스트를 하시면 일단 상속세도 많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고 상속세도 물론 미국이 지금 상속세가 되게 높기 때문에 거의 일반 분들은 상속세를 많이 안 내시게 돼요. 그러나 어쨌든 상속세도 면제가 되고 또 하나는 여기 텍사스는 7만 5천 불 정도 이상의 재산이 되면 내가 이제 사망을 하게 되면 그거를 내 남편이나 자식한테 바로 가지 않고 콜트에서 한번
콜트가 리뷰를 해요. 그걸 프로베이트라고 하거든요. 프로베이트 콜트에서 이 사람이 당신 남편이 맞네. 그럼 이렇게 이 돈을 이렇게 가는 게 맞네. 당신 자녀가 맞네. 이거를 콜트가 베리파이를 해야 돼요. 근데 시간이 걸려. 네네. 시간이 몇 달 걸려요. 3 내지 6개월, 9개월 걸리는데 텍사스는 그래도 그렇게 많이 걸리는 편은 아니지만 시간이 걸리고 그거를 또 무료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한 2 내지 5%의 그 자기의 그 상속 분해, 상속 지분에 네. 돈을 또 콜트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잖아요. 그게 나가기 때문에 그 돈이 나중에도 들 거기 때문에 리빙 트러스트를 지금 해놓으시는 게 좋죠. 지금 리빙 트러스트는 좀 팬데믹 이후에 사실 많이 올라서 그전에 한 3,500불 내외라고 했는데 지금 3,500에서 한 5,000불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그렇게 해놓으셔서 적어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 재산이 어떻게 배분되거나 나중에 텍스를 절감하시는 상속세를 절감하시는 그러한 것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그 안에 또 내 위에 유서도 같이 들어 있을 수 있거든요. 유서를 따로 하면은 콜트가 인정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미국은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텍사스는 유서만 갖고는 콜트가 인정 안 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변호사하고 재정 어드바이서 같이 상담을 받으셔서 잘 세팅을 해놓으시면 좋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혹시 안 되셨으면 6070일 때는 반드시 점검을 하셔야 내가 이제 아주 여태까지 정말 힘들게 모으신 자산을 그래도 잘 보존하고 하실 수가 있다. 비용을 줄이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리하면 어누이티, 장기 요양, 롱텀 케어, 그리고 리빙 트러스트까지 세 개는 좀 그래도 준비. 근데 어쨌든 이 나이 전에 준비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준비해야 되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막차를 타실 거면 그렇게까지는 네. 막차를 타실 수 있지만 사실 근데 막차를 탄다는 말이 되게 사람을 굉장히 좀 혼란시키죠. 막차라는 게 어딨어. 항상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일 수가 있는 건데 막차라는 건 기다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네. 기다리다 망합니다, 여러분. 기다리지 마시고 오늘이 가장 빠른 때시니까 오늘 생각해 보시고 마음이 좀 열리시면 꼭 알아보시고 행동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